번째 순서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9분입니다. 제가 첫 번째 순서를 너무 길게 해버렸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얼른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준비한 주제는요. 검사를 비웃은 김만배. 동규가 장관 후보 면접을 했다고요? 그걸 믿으세요?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예, 김만배가 법정에서 한 말입니다. 제가 이 말을 듣는데 진짜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렇죠. 유동규가 장관 후보를 면접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자, 검찰도 그렇고요. 유동규도 그렇고 조중동도 마찬가지예요. 유동규가 장관 후보자를 면접을 받고 특히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직접 만나서 얘기까지 들었다 해서 보고까지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내가 실은 별동대다. 별동대를 하려고 내가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관둔 거야. 이딴 헛소리까지 했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은 압니다. 아니, 유동규가 뭐라고 지가 장관 후보자 면접을 봐요. 네? 뭔데? 장관 후보자 면접을 보려면요. 그 장관만큼 뭔가 좀 아는 사람이어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유동규가 장관 후보를 면접을 볼 정도의 인품이 돼, 학식이 돼, 예? 경험이 돼. 김만배 말을 그대로 표현하자면은 술 좋아해, 돈 좋아해, 여자 좋아해. 너는 딱 부패 공무원이야. 아닙니까? 아무리 보는 눈이 없더라도 이재명이 윤석열도 아니고 말이야. 맨날 술만 퍼마시는 윤석열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 사실 술 별로 잘 못 먹어요. 물도. 윤석열은 술이라고 그러면 껌뻑 넘어갈지 몰라도요. 이재명 술 잘 못 먹어요. 그리고요. 정말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아무리 술을 많이 먹고 꽐라가 됐어도요. 출근 시간에 반짝 일어나서 나갑니다. 유명한 일화예요. 누구랑 그 경기도지사 관사에 가가지고 술을 막 이빠이 마셨대. 진짜 많이 마셨대. 그래서 같이 마신 사람은 뻗어가지고 그 다음날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재명 도지사 정시에 출근을 딱 합니다. 일어나 보니까 이재명이 없더래. 유명한 얘기가 하나 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유동규한테 장관 후보자 면접을 시켜 아무리 사람이 없어도 장난합니까? 예? 이재명이 아무리 변방의 장수라고 해도요. 그 자리까지 올라가려면 변방의 장수가 대통령 후보까지 되려면은 그만큼 내공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야. 근데 유동규한테 장관 면접을 시켜?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에서 잘린 가장 표면적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화 사업을 하자고 이재명 대표를 막 이렇게 쑤시다가 그걸로 해서 잘렸어.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그거예요. 그런데 영화 사업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쯤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에? 영화 한번 하시죠. 이 얘기는 뭐다? 야, 니 돈 한번 망해 먹어봐라. 이 말과 거의 동일하다는 놓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판에서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그 헛바람 들어가지고 영화 운운하는 이런 애한테 장관 후보 면접을 시킨다고? 맡긴다고? 어림도 없죠. 사실 처음부터 말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검찰도 그러고 조중동도 그러고 진짜 뭐 마치 유동규가 그 장관 후보자 면접을 본 것처럼 뭐 별동대라는 뭐 이런 기사를 막 쏟아냈습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예. 그런데 이런 언론과 검사들의 헛소리를 단박에
김만배가 정리를 합니다.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그렇죠? 자,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유동규는 헛소리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뭐라고? 장관 후보자 면접을 유동규가 하고 다녔다. 야, 진짜로? 자, 유동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검찰 진술에서 이런 얘기 했대. 유동규의 진술은 조중동한테 그대로 흘러갑니다. 사실 이제 보면 결국 뭐다? 이 얘기가 다 뭐다? 다 개뻥이라는 거지. 개뻥. 유동규가 다 개뻥 쳤다는 얘기지. 자, 그런데도 조중동은 오로지 유동규의 진술만 가지고 마치 유동규가 엄청난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떠받들어 가면서 단독 유동규 주둥이만 쳐다보고 단독을 써댔단 말이야. 심지어 그 와중에 윤건영 의원까지 거론을 하죠. 윤건영 의원이 유동규를 만나가지고 뭐 장관 후보자를 네가 면접을 봐야 되네. 실제로 청와대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면접 보면 시간이 없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윤건영 의원이 기가 차가지고 나는 택도 안 소리하지 마라. 내가 이낙연하고 가까우면 가까웠지. 내가 이재명하고 가깝겠냐라고 이렇게 화를 냈어요. 하지만 검사들도 그러고 이 조중동 친검 기대기들도 그러고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딱 합니다. 이거 소꿉장난 합니까? 유동규는 그런 얘기를 했대죠. 지가 국정원 기조실장 한다 그랬대. 이 얘기를 딱 들은데 김만배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동규야, 넌 그런 거 하지 마라. 너는 그런 거 하면 안 돼. 왜? 이재명이 대통령을 하더라도 넌 뭐 강원랜드나 뭐 LH공사 어디 지사 이런 거나 하고 그거 뭐 어디 네가 중요한 자리에 그런 데 가면 안 돼 임마. 너 괜히 문제 일으키지 마. 유동규가 화를 버럭 냈대요. 아니 내가 왜 못해? 나라도 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근데 이미 그때 유동규는 뭐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퇴출된 상태였다. 이유가 정확한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뭐 공식적으로는 영화 사업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한테 대들다가 잘렸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하튼 퇴출당한 상태였다고. 유동규가 이재명 캠프에 돌아오고 싶어서 되게 많이 설쳤던 거는 맞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캠프 주변 사람들이라든지 그때 계속해서 출입했던 기자들 얘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유동규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이재명 대선 캠프에 들어오고 싶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로비도 하고 막 그랬대. 보기에 따라서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자꾸 대선 자금으로 뭐 얼마를 만들어 달라, 뭐 날 달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 뭐냐. 집단에는 이렇게 돈을 만들어서 가져가면은 큰 공을 세웠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이재명이 불러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가능성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대충 얘기 틀은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재명이 지금 돈이 급할 테니까 내가 이 돈을 딱 만들어서 가면은 나를 다시 써주지 않을까? 그래. 그렇다면 이 돈 어서 구해보지. 아, 나무기하고 만병한테 달라 그러면 되겠다. 그러면서 가서 또 이재명을 막 팔았겠지. 아, 이재명 돈이 필요한데 좀 줘봐. 형 좀 줘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자기 딴에 공을 세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럼 얘기가 딱 떨어지지. 그러면서 내가 공을 세워가지고 들어가면 이재명 대통령 되고 그럼 나는 국정원 기조실장 우와 이러면서 이제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도 허언을 한 거지 이제 여기서는. 그래서 국방부 장관 면담을 했다는. 그런데 김만배가 야 웃기지 마 임마. 너 그런 헛소리 하지 말고 행위 하나 꿈도 꾸지 마 임마.
그러면서 김만배가 한 말이 있습니다. 넌 부패 공무원이야. 정영학 녹취록에 보면은 김만배가 유동규를 그냥 대놓고 저격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자 좋아하지, 술 좋아하지, 돈 밝히지. 네 마누라도 똑같은 뭐 XX 아니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게 한 2차례 정도 등장을 합니다. 유동규한테 직접 얘기했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정영학이나 남욱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여하튼 유동규 너는 부패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넌 하지 마. 너 도대체 너는 그러면 안 돼. 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이유가 어느 정도 왜 그랬는지 사실 이렇게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거죠. 유동규가 이런 소리를 하긴 한 거야. 검사가 묻습니다. 유동규가 장관 면접 보고 다녔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있나요?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피식 웃으면서 말이 됩니까? 믿으셨나요? 아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저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야, 왜 김만배가 검사들을 갖고 노는지 알겠더군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유동규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한다고 내가 듣기는 했는데 그거 믿을 수 있겠냐? 말이 되겠냐?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피식. 이 대목에서 검찰이 되게 얼굴이 불그락해지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만배영 여기 딱 한마디 하는데 만배영한테는 약간 자신감이 묻어나는 거야.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만배영 말이 맞거든. 사문난정님 진짜 대놓고 앞에서 밝힌다는 소리임. 그렇지요. 공구리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공무원들은 대놓고 앞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렇군요. 예. 유동규가 딱 그런 스타일인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 만배영이 볼 때는 얼마나 가짜 났겠어. 저런 놈이 저런 새끼가 뭐 네가 뭐 어쩌고 어째 국정원 기조실장 이 나라 망할 일 있나 이 새끼가. 그러니까 만배영 얘기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거예요. 야 동규야 네가 국정원 기조실장 나라 망할 일 있니? 예, 이 말을 되게 돌려서 얘기한 거야. 아 참. 그렇지. 제가 보기도 그렇죠. 여러분도 보시기도 그렇죠. 유동규가 나라 망할 일 있나 이씨.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검찰이 되게 좀 약이 올랐어. 약이 올라가지고 이제 김만배를 직접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야, 니 정영학 녹취록에 보니까 니 사건 무마 많이 했다며. 너 이재명 지사 사건도 니가 로비를 해가지고 무죄 받아냈다며. 로비해달라 부탁 많이 받았지? 그러니까 김만배가 한마디를 합니다. 검사가 계속해서 야, 유동규가 그랬대. 너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탁 많이 하고 다니고 남욱이도 그랬어. 네가 맡으면은 일이 안 되는 일이 없어. 이지삼이라 그랬다며. 너 뭐 여기저기 로비 많이 하고 다녔지? 유동규가 그랬어? 김만배가 탁 한마디 합니다. 아유, 동규는요 걔가 좀 특이해요. 그 말을 듣는데 검사가 되게 뻥 쪄 하더라고. 판사도 되게 뻥 쪄해요. 아니 특이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로비 부탁 받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만배영이 조금 주저하더니 동규 걔가 좀 많이 특이해요. 걔가 좀 특이해요. 몇 번 특이하다는 말 몇 번 해. 그러다가 결국에 자꾸 판사하고 검사가 쪼으니까 왜 말을 대답을 그렇게 하느냐고. 왜 동문서답하냐고 쪼으니까 만병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아
동규 걔는요 부탁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 내가 부탁한다고 될 일이 있고 안 될 일이 있지. 그거 됩니까? 빵 터지는. 동규 걔는 부탁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자, 그 말이 애가 좀 특이해요. 동규는요 애가 좀 특이해요. 이 말이 뭐다? 모자라요. 얘 좀 모자라요. 뭐 지가 부탁하고 내가 부탁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아무리 로비력이 빵빵한 사람도요 부탁한다고 다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재판이라는 건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전관 변호사가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관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어디에서 주로 영향을 미치느냐? 검찰에서 미칩니다. 검찰에서. 그리고요 전관 변호사를 아무리 좋은 변호사를 써도요 진짜 안 되는 사건이 있거든요. 그건 전관 가지고 안 돼요. 예,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면요 택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을 전관 변호사를 써서 이기려면요 중간에 약간 나쁜 사짜 변호사 같은 애들이 혹은 브로커 같은 애들이 뭘 하나 만들어줘야 돼. 한마디로 증거 조작을 하는 거야. 근데 전관 변호사가 딱 가 있으면 현직 변호사가 그 전관 얼굴을 봐서라도 이거 증거 조작했죠? 라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러면서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뭐다? 거의 전관 이거는 진짜 수백억짜리예요. 수백억짜리. 재판 수백억짜리 사건이에요. 누가 그러려고 했겠어. 아무리 전관 변호사도 간땡이가 커서 그게 되겠어요? 잘 안 되는 거야. 그럼 거의 불가능해요. 여하튼 간에 만병이 딱 그렇게 하는 거지. 부탁하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자, 평화님, 그래서 2차 체포동의안 들어옵니까? 이게 왜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들어와? 검찰의 기본적인 논리 구조 자체가 처음부터 붕괴가 돼버렸는데 이 상태에서 2차 들어오면은 진짜 검찰 이거는 진짜 눈에 비는 게 없는 거지 얘들은. 자, 여기서 검찰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영린을 건드렸다고 봐야 될 것 같아. 이게 뭐가 영린이냐? 제가 뭐 잠시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건 판사 재판장을 맡고 있는 이 조병구 부장판사 이분이요 사실은 원래 이 대법원에서도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 대법원에서 근무를 했고 꽤 오랫동안 엘리트 판사로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한테는 대법관 어쩌고 하는 얘기를 함부로 꺼내면 안 돼요. 큰일 나요. 더군다나 지난번 그 사법농단 사건에서 대법원이 정말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초토화되는 장면을 이 조병구 판사가 보면서 정말 마음 아파했었거든요. 자존심 상했고. 자, 그래서 정말 조심하고 자기 주변을 관리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조병구 판사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공정하다는 얘기는 또 하고도 틀려요. 또 그건 또 딴 얘기예요. 여하튼 간에 조병구 판사는 이 법원의 자존심 지키려고 되게 노력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 앞에서 권순일 대법관을 거론합니다. 김만배가 그 이재명 구명을 위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이제 그 재판받고 있을 때 이재명 구명을 위해서 권순일 대법관한테 계속 로비를 했다. 이게 조선일보가 계속 그 얘기를 보도를 해왔잖아요. 검찰이 그 얘기를 또 꺼냅니다. 야, 너 이재명 구명하기 위해서 로비했지. 권순일 대법관 많이 찾아갔지. 이재명 선고하기 전후로 니 총 9번이나 다녀갔대. 심지어 선고 나오던 그 달에는 7번이나 다녀갔대. 너 어떻게 된 거야? 너 청탁했지? 김만배가 딱 그러더군요. 아니 대법관한테 청탁이 됩니까? 그 무슨 그런 말씀 하십니까? 내가 기자 생활하면서 이런 청탁 적어도 판사한테는 청탁 같은 거 해본 적 없어요. 자, 그 얘기를 하는 순간에 조병구 판사의 얼굴이 불그락 하고 있는 거 이제 열이 막 받았어 이제.
갑자기 조병구 판사가 직접 신문에 들어갑니다. 잠시만요. 딱 들어가더니 직접 신문을 확 해버리는 거야. 왜 갔느냐? 응? 그 9번이나 갔다 왔는데 왜 갔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책 얘기, 그 권순일 대법관님이 퇴임하시면서 공화국을 위하여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대해서 제가 뭐 말씀도 좀 드리고 하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조병구 판사가 그거 재판 연구관들이 다 같이 쓴 거잖아. 네가 무슨 얘기 할 거 있다고 가. 딱 물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만병이 할 말이 없지. 당황한 거지. 그러면서 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건요. 책의 목차라든지 제목을 이렇게 뽑으면 어떨까. 기자니까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자, 또 물어봐요. 그것뿐이에요? 다른 얘기 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법률신문을 인수하려고 했는데 법률신문 인수하려다 보니까 여기저기 좀 인맥을 좀 내가 수소문을 해야 되겠더라. 그래서 인맥 좀 아시는 분 있으면 소개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그걸 왜 가? 네가 가? 왜 거길 간다고 돼? 대법관한테 간다 돼? 이러고 야단마다 참마디로. 만병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사실은 제가 그런 얘기, 권순일 대법관님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하기도 했지만 제가 20년 동안 대법원 이발소를 이용을 했습니다. 근데 딴 데 가기도 그렇고 제가 그 이발소 아저씨하고 참 친해서 그 이발소 가려고 대법원을 많이 갔는데 이발소 간다고 말할 수가 없어서 권순일 대법관을 좀 팔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날 재판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어요. 사실 조병구 재판관이 여기서 조병구 부장판사가 여기서 이렇게 폭발을 해가지고 아마 그날 제일 많이 화를 냈을 거야. 화를 내서 되게 언성이 높아져가지고 되게 몰아세웠어요. 김만배를 막 몰아세우더라고. 막 닦아세우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랬던 이유는 더 이상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거론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계속 조병구 부장판사는 아는 거지. 검사들이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걸 통해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판사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다시 또 이어가려고, 그러니까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권순일까지 같이 끌어넣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권순일을 55 클럽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그걸로 딜 치려고 하는 걸 수도 있었어. 그러니까 조병구 판사가 이 새끼들이 어서 이렇게 약을 팔라고 그래? 야, 비켜! 내가 직접 신문한다. 이렇게 된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검찰로서는 나름 회심의 일격을 위한 카드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였어요. 배동호님, 임기응변도 수준급인 김만배네요. 이나영님, 이발소 크크크크크크. 공수처 가서 수사할 수 없을까요? 하기만 하면 검사는 풍비받는. 사실 이게 공수처감이에요. 55 클럽은 공수처 가야 돼요. 사실은 그래요. 근데 공수처에서 제대로 못하니까 이걸 특검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근데 공수처가 하는 게 맞아요. 이건 50억 클럽 사건은 이거는 전형적인 공수처 사건입니다. 근데 공수처가 바보니까 뭐. 자, 베리님 35,000 예, 3,500명 예, 감사합니다. 예, 좀 전에 3,500명 돌파를 했네요. 예, 후원 감사합니다. 네. 네. 정권 재탈환님, 예, 촛불연대 충북이라고 해 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촛불연대가 각 지역별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모양이군요. 그러니까 이 촛불 행동이 있죠. 오늘 그 집회를 연 촛불 행동이 있고 또 이제 그 촛불연대라고 있는데 또 이것도 지역별로 다 조직을 갖추고 있군요. 예, 반갑습니다. 예, 예, 드리오님, 정영학 김만배 음성 파일은 검찰아 정신 차려라 이거네. 그렇습니다. 최현실님, 어처구니가 없네요. 무죄 나오면 검사들 감옥 가야죠.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참 보면 제가 이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사실 그 기자로 있을 때, 밖에 있을 때 검사들 야단치고 검사들 욕하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기자들을, 그 검사들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약간 비꼴 수도 있다라는 거, 이거 웬만한 배포 아니면 어렵습니다. 그 재판을 같이 방청하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야, 보니까 그 유동규고 남욱이고 다 먼 밥이고 이제 알고 봤더니 돈은 김만배가 다 벌어다 줬네. 김만배 아니었으면 쟤들 돈 못 벌었겠네. 딱 그러고 나오시더라고요. 공감했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이 12시 55분입니다.